대충 알 것 같지 않아요? 소래포구라고는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월곡포구, 소래포구를 소개하는 뭐인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마을.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광고 문구예요. 광고 문구. 실제로요 여러분 여의도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어디냐면 소래포구 월곡포구예요.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22km 정도. 인천의 월미도 쪽에 한 2024km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는 소래포구 월곡포구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검색해 보면 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검색해 보면 페이지가 하나 뜰 건데 그 페이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페이지의 회원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000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저 그거 가지고 사업 안 하거든요. 근데 13,000명이에요. 회원이. 제가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소래포구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회원이 13,00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회원이 13,000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5,000명 이상 친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친구는 5,000명 이상 늘릴 수 없죠. 페이지는 인원의 제한 없이 늘릴 수 있죠. 사람 숫자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뻔한 지역 이름을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회원이 13,000명이라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써놨냐면 여러분이 컨설턴트를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보통 마케팅이나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만들 수만 있다면 내 걸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여러분의 개인 홈페이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면 저는 당연히 다른 본사들보다는 가맹점 늘리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색이 창업경영신문을 20년이나 했는데 그죠? 저는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이건 제 자원이잖아요. 저는 돈 안 들이고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나 영업 채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렸냐면 이걸 보여드렸다고요. 그죠? 여러분 월곶동 마을 스포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월곶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월곶동 스포츠 뉴스는 내 거거든요. 내 거.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하건 소위 야쿠르트를 팔든 요구르트를 팔든 월곶동 스포츠 뉴스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원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 외식정보 간행물, 여러분 외식정보 간행물 뭐 이건 사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프라인 간행물을 만들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 요즘은 좀 없어졌지만 아파트에다가 자석으로 딱 붙여놓고 배달 이곳에 주문해서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 당장 광고로 돈 벌려고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은 제가 별로 요즘 그 캐나다 밴쿠버에 별로 간 지가 꽤 오래되는데 제가 한때는 캐나다 밴쿠버를 좀 자주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창업경영신문의 밴쿠버 지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공을 들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이 운영하는 신문사 대표들을 다 만났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밴쿠버 한인장터라고 하는 여러분 전화번호부. 근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 전화번호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전화번호부. 100페이지가 뭐예요?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페이지도 안 되는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이걸 사업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밴쿠버 한인 장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무료로. 근데 그게 이제 거기다가 광고 같은 걸 내면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걸 사업으로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매력적인 수익 모델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사장님, 이 사업이 뭐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다른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사모님이 밴쿠버에서 청소 사업을 하세요. 청소.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청소업이 무진장 발달돼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장판을 까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카페트를 깔잖아요. 그러니까 카페트를 깔면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누적이 돼서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대청소는 사람이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청소업체들을 보통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청소업체는 별로 인정을 잘 못 받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청소업체는 아주 발달돼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고까지 평가받는 한국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청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호주에서. 어쨌든 근데 이분 사모님이 청소업을 하시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여러분,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딱 와닿지 않으세요? 밴쿠버 한인장터를 이 사람이 운영하니까 자기들 전화번호 바꿀 때마다 먼저 전화해서 전화번호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책자가 한인들에게 뿌려지면서 자기들이 홍보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밴쿠버 한인장터라고 하는 이 광고물을 발행하시는 이분은 가장 최신 교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소업을 하면서 이 광고업을 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만 얼마나 잘 어울리는 궁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컨설턴트니까 컨설팅만 그냥 하겠다. 음식점 하니까 음식점만 주구장창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엮어서 뭔가 시너지를 내려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이제 창업경영신문을 저희 창업경영신문 사실 종이로 안 찍어요. 저기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번씩 종이를 찍을 때가 있어요. 박람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사업자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신문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요령이잖아요. 그죠? 요령이죠.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여러분의 마케팅 역량이고 영업 역량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꾸 마케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던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홍보 방법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김영돈 대표님은 김영돈 대표님은 김포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김포만을 시장으로 상대를 하진 않지만 김포에 사업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김영돈 대표님은 뭘 알아야 되냐면 김포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홍보 방법이 뭔지는 알아야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김포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홍보 방법을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김포에 있는 음식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포에 있는 체육관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포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적어도 김포에서 사업을 할 거라면 김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역을 좁히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알아도 못 써먹어요. 그렇지만 김포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은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거를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요. 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김포에 있는 음식점을 열 곳만 도와주다 보면 10번을 반복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음식점을 도와줄 때는 좀 미숙했어요.
두 번째 음식점을 도와줄 때는 조금 나아졌어요. 세 번째 음식점을 도와줄 때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열 번째쯤 음식점을 도와줄 때쯤이면 이때 알아야죠. 이 음식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광고 홍보 방법을 써야 되는지. 이 열 군데를 도와줬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분 컨설팅 포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은 알아야 되고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음식점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저 음식점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저 사업자는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의 마케팅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지역 마케팅 전문 업체를 찾아보라고 하면 돈 들여서 마케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돈 들여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마케팅은 돈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팅은 돈 들어가는 거예요. 마케팅은 돈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직접 그 마케팅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 마케팅은 원래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지역에 혹시라도 일을 잘하는 마케팅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써먹을 줄 아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채널 홈페이지의 전략적 활용.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면 그게 지역신문이 됐던, 마을신문이 됐던, 지역센터가 됐던, 상권지사가 됐던 반드시 어떤 형태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전략적으로 써먹으려고 해야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은 홈페이지에 아무 관심도 없고 개인의 개인기에 의해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죠? 아까 개인 홈페이지도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되고 개인 홈페이지도 그 정도 만들어드리면 더 좋은 홈페이지는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준 홈페이지는요. 더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 정도 되는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구축하려면요. 한 100만 원 주면 구축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300만 원 주면 구축할 수 있나요? 구축할 수는 있죠. 근데 정보가 채워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저희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가 된다라는 건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홈페이지는 하나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 단위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던 구 단위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건 시 단위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건 아니면 특정한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건 이 정도 홈페이지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그죠? 써먹어야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도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른다고 해서 안 써먹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대로 먼저 활용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냐면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물론 공부를 잘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원을 활용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요. 비즈니스건 일 잘하는 사람이건 뭐든.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그 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자원이 가장 좋은 거고 돈이 안 들어가는 자원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돈 들어가더라도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나는 페이스북에 돈을 조금만 써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사람이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에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효과가 안 나오는데 나는 페이스북에다 20만 원만 써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제 능력인 거거든요. 저는 페이스북이라는 자원을 잘 쓸 줄 아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아니, 한두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량이라는 자원, 관우라고 하는 자원, 장비라는 자원, 조자룡이라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으면 총나라를 만들지도 못해요. 그런 자원을 잘 쓰는 사람이 뭔가 성과를 내는 거다.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먼저 따져보시라고요. 지금 꼭 이 컨설팅이 아니어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저는 가맹점들에게는 뭘 얘기하죠? 저는 가맹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맹본부라고 얘기해요. 가맹본부. 가맹점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가맹본부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저희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면 만들어드리는 홈페이지부터 이용을 해야지 자꾸 여러분 개인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개인기는 나중에 써먹으면 되는데 함께 써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개인기를 누가 뺏어가나요? 왜 자꾸 개인기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자, 뭐 연구과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데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안심창업관리사. 여러분 자격증 이름이 안심창업관리사예요. 저희가 만들어드린 자격증 이름이 안심창업관리사거든요. 성공 전략 10개, 10개명 빨리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충실하세요. 매뉴얼에 충실하세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왜 매뉴얼 안 만들어주냐고. 여러분 교재가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교재가 매뉴얼이에요. 교재 버리지 마세요. 교재는 꼭 끼고 있어야 돼요. 그죠? 교재를 보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충실하세요라는 말은 여러분 교재를 활용하라는 거고,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음식점이 장사가 안 된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여러분 저희는 루틴하게 어떤 순서가 나와야 되냐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권 입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매출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지 그 요인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루션 찾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했고 그 순서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순서를 안 지키면 답이 셀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혈압도 안 재보고 피검사도 안 해보고 진단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지키라는 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마케팅이든 뭐든. 긍지와 자부심 가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변 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주변에 있는 창업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미용실 사장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도와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되면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시라고요.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일단 도와주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에서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개념 없이 착하게만 살면 손해볼 수도 있죠. 정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정상적으로 착하게 살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역사회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부림치세요가 중요해요.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혹시라도 괄호넣기를 한다면, 시험 문제를 괄호넣기로 한다면 몸부림치세요가 괄호예요. 더 많은 창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S라는 정도가 단순하게 주변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을 떠나서 몸부림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으면 도움 줄 기회가 안 생겨요. 못 도와줘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라고요. 도와줘봐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줘봐야 도와주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도와줄 기회가 안 생겨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왜 이 뻔한 말을 써놓은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전개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요. 물론 온라인 마케팅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마케팅은 차라리 여러분 지역의 특정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만 뭔가를 할 때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만나요. 특히나 컨설턴트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을 만나야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면서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노력하라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 공유하세요. 여러분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거는 안 알려주고 상대방 거는 내 걸로 갖고 싶고. 여러분 이게 놀부심포. 상대방 거는 알고 싶어요. 근데 내 거는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거를 나한테 공개하기를 원하면 내 걸 먼저 공개해야 돼요. 내 걸 주고 네 거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공유 마인드예요. 내 걸 안 주면서 남의 거를 달라고 하면 놀부심포라고 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도둑님심포가 되는 거예요. 주세요. 여러분 걸 먼저 주세요. 그리고 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걸 줬는데 상대방이 지 걸 안 주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걸 줬는데 상대방 걸 안 주잖아요.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상대하지 마세요. 다른 그 사람은 한 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하지 마세요. 내 걸 줬을 때 자기 것도 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바빠 죽겠는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거를 주고 다른 사람 걸 달라고 해야 된다. 특히나 컨설턴트는 노하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노하우를 숨겨요. 안 주려고 해요. 내 노하우는 안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노하우는 알고 싶고 놀부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러지 마십시오. 동료 컨설턴트와 교류하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살아갑니다. 도움 받으세요. 그게 동료가 됐던 제가 됐던 저희 회사가 됐던 도움 받으세요. 이 예전에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그죠? 예전에 내가 상사로 모셨던 분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받고 자꾸 교류하고 도움받고 하셔야 됩니다. 도움받고 그래서 도움을 줄 때는 줘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교류하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유명인사가 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유명인사가 되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막 던지면 되나요? 우리 동네에서 중요한 건 우리 동네에서 이해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지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지시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지면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우리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무책임하다고 해요. 스스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돈을 100억, 200억 벌란 얘기가 아니고요. 성공한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 내가 어떤 마케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내가 어떤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돈 버는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평가들을 너무 좋게 받았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성공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음식점 사장님을 도와줘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한번 내가 느껴보고 싶으면 돈을 안 받고라도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돈을 안 받고라도 어떤 음식점 사장님을 도와줘서 내가 어떤 음식점을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던 음식점을 도와줬는데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돈은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무의미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2천만 원짜리 음식점을 3천만 원 팔게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과 그게 생길 거라고요. 자신감이. 그래서 성공 경험을 해야 돼요. 작은 경험이라도 성공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첫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10주 동안 교육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전문성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일단은 제너럴리스트로서 활동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를 꿈꾸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면 그리고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다 의사 명함을 줍니다. 면허를 줍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환자를 볼 수는 있어요. 전문의가 아니어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린 전문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나서 모든 게 통과가 되었을 때 전문의라고 하는 소위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할 때는 일단은 제너럴리스트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이때는 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너럴리스트일 때는 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기면 그때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으로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저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저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희 회사하고 소통을 안 하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하고 소통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하고 소통을 끝없이 이어가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네에 누구 도와주고 싶은 음식점이 생겼어요. 돈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일 하라고 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회사로 전화하세요. 저한테 카톡 남기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시고 설령 제가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대답을 해도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는 안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힘들면 짜증도 낼 수 있고 힘들면 여러분에게 오해를 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오병목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오 대표의 도움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돈 달라고도 안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소통하세요. 소통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만은 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잘 모르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뭔가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자원을 투입해야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컨설턴트라는 직업의 가장 좋은 점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창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 하나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1억을 투자한 사람과 돈을 한 푼도 안 투자를 안 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벌면 세상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점은 1억을 투자해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지나가면서 음식점을 본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도 매출이 얼마라도 발생을 해요. 근데 컨설턴트는 일을 아무리 잘해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매출이 0이 되기도 한다고요. 1년 동안 0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자원을. 그리고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업종 변경, 인수 창업, 점포 개발. 자,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무조건 지금 돈을 벌어야 돼. 나는 투자할 돈도 없고 나는 음식점 떡볶이 가게도 하나 낼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 그런 분은요. 업종 변경, 인수 창업, 점포 개발에 집중하세요. 그냥. 업종 변경, 인수 창업, 점포 개발에 집중하세요. 그럼 먹고 살아요. 방법 모르겠으면 회사로 찾아오세요.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요.
다 알려드릴게요. 공인중개사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달라고 애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다고요. 취업하면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된다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자꾸 자격증을 걱정을 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자격증 바로 못 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에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분은 한 60쯤 되면 자격증 따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분이 자꾸 자격증 따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격증 없어도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 딱 꼭 붙들고 나 살아야 돼, 나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격증 따려고 그래요? 물론 따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직접 또 낼 수 있으니까 사업자를.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 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금 배웠어. 그리고 나는 당장 6월부터 7월부터 먹고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시는데요. 와서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8시간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8시간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8시간 투자할 각오를 하고 찾아오세요. 저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집에서 놀면서 돈 벌겠다고 하면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8시간을 투자를 할 거면서 해보겠다고 하면 돈 한 푼도 없이 먹고 살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서울 사시는 분은 제가 활동비라도 드릴게요. 한 100만 원씩이라도 활동비라도 드릴게요. 8시간 투자해준다면. 제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면 제가 100만 원씩이라도 활동비라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왜 돈을 못 법니까? 루틴하게 움직이면 수입이 발생합니다. 점포 개발만 해도 먹고 삽니다. 가맹본부 열심히 가맹점 모집만 도와줘도 먹고 삽니다. 여러 개 가맹본부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나 필요로 하는 브랜드 딱 하나만 제대로 도와주려고 따라다니면 먹고 삽니다. 왜 못 먹고 삽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고객 관계 관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이 그 지역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제공이에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을 알리는 방법은 정보 제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정보 제공자가 있어요. 구독자는 없는데 정보 제공만 해요. 온라인에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페이스북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페이스북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페이스북에다가 8시간 동안 포스팅을 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8시간 포스팅할 수는 있죠. 그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페이스북에다가 8시간 동안 포스팅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구독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바보 중에 바보인 겁니다. 맞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정보를 제공합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여러분, 구독자가 우선입니다. 컨텐츠보다 우선하는 게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신문사를 만들었는데, 구독자는 없는데 자꾸 기사만 써요. 구독자는 없는데 기사만 쓰면 그 신문사가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거꾸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포스팅만 하고 구독자만 올려요. 네이버 블로그 자기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데 열심히 블로그에다 글만 쓰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면 그냥 가서 막노동을 하시는 게 나아요. 뭐 요즘 저기 그 최저임금도 내년에는 한 250만 원 될 수도 있겠던데.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만 제대로 하더라도 관계 구축은 시작된다. 무료 점포 진단. 여러분 컨설턴트를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무료로라도 도와주라고.
무료로라도 도와주라고. 무료로라도 도와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자꾸 무료로는 못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무료로는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1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무료로 도와주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돈을 언제 버냐고요? 도와주면서 배운다니까요.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배우는 거고요. 설령 또 무료로 도와주다가 돈 되는 부분이 생겨나요. 무료로 도와주다가 돈 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돈을 받고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 만들기. 이거 여러분 아까 제가 성공 사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단한 실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실적을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실적을 만들어 보는 사람과 그런 걸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경심을 유명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창업경심을 유명하게 해달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같죠? 창업경심을 유명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서귀포에서 일을 한다고 하죠. 제주도 서귀포에서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제주도 서귀포 사람들이 창업경심을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 왜 서귀포 사람들은 창업경심을 모를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업경심을 이용하려면 그냥 서귀포 사람들만 창업경심을 알게 만드세요. 다른 동네 사람은 알건 모르건 서귀포 사람들만 창업경심을 알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써먹을 거니까. 아시겠어요? 다른 동네 사람이 창업경심을 알건 모르건 이 동네 사람만 창업경심을 알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 그 동네에서 창업경심 파트너는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창업경심의 파트너는 여러분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업경심을 유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교육 받으세요. 여기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무료 교육이라도 많이 받으러 오시라는 얘기고요. 전문 강사에 도전하세요. 사실 컨설턴트에게 가장 좋은 그 마케팅이 강의라고 하거든요.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컨설팅에 무진장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할 기회가 있어야죠. 여러분 강의할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세무사 중에 지금 연예 기획사를 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거든요. 세무사 중에 연예 기획사를 하는 세무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연예 기획사를 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연예 기획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 맨 처음 강의를 시켜준 게 저예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정말 어린 세무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세무사가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세무사가 시간이 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시켜줬어요. 강의를. 근데 여러분 강의를 별거 아닌 데서라도 강의를 하면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강사를 찾는 사람들이 다른 강의에서 강사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에 뭐 자주 나갔던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 방송 YTN에서 매주 나가가지고 소위 창업에 대한 패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다음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뭔가 한 가지가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강의하는 것. 책을 쓰면 가장 좋은데 책을 쓰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보다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강의하는 것, 책을 쓸 수 있으면 책을 쓰는 것, 이게 컨설턴트에게는 가장 좋은 마케팅법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강의는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문화센터에서라도, 그죠? 조그마한 자리에서라도, 무료 강의라도 강의할 기회를 잡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강의는 준비해서 하는 거지 타고난 능력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는 준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 모델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수익 모델 직접 만들어 보세요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게 될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이게 오늘 이번 10주 과정에서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방법 짧고 굵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원으로만 일을 하겠다? 구성원으로만 활동을 하겠다? 회비 안 내도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홈페이지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이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기회가 되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등록이 돼서 그 일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MD 기능, 여러분 MD라는 게 유통업체들이 쓰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 누군가가 사업계획서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어딘가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게시물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게시물을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게시물이 여러분 홈페이지만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백 개의 사이트에 등록이 될 거라고요. 그 등록된 내용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관리자로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활동하는 거는 회비고 아무 부담이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 이제 교육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자격증 시험 보고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속 컨설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분야를 저희가 아예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게 뭐였죠? 100곳, 월곶 100곳 창업지원센터. 그 얘기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이나 백곶동을 누군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특정한 지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가산동에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가산동 창업지원센터를 저한테 맡겨주세요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가 되면 그분이 가산동 창업지원센터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산동에서는요 유일한 컨설팅 회사 아닐까요? 가산동 전문 컨설팅 회사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맡겨 드릴 테니 그걸 가지고 가산동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용해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만들어준 홈페이지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백옷 월곶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그 아까 그 홈페이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경기창업신문 홈페이지나 서울산업신문 홈페이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맡으면 그렇게 그런 단계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맡겨드리는 단계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시와 도 단위로 맡겨주는 거. 예를 들면 부산시를 맡겨준다. 경남 지역을 맡겨준다. 울산 지역을 맡겨준다. 대구 지역을 맡겨준다. 경북 지역을 맡겨준다. 이렇게 시, 도 단위로 맡겨주는 개념이 뭐냐면 저희는 지역본부라는 개념이에요. 지역본부. 부산창업신문, 경남창업신문, 강원창업신문, 경기창업신문, 인천창업신문, 충남창업신문 이렇게 지역본부는 신문사 하나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지역을 맡는 거예요. 이때는 저희가 창업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맡겨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담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부산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창업신문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뭐 본부장으로 움직이든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국장으로 부산창업신문 편집국장 맡겨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해요?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맡겨주는 개념이 창업신문. 두 번째로 시군구 단위로 맡겨주는 거. 아까 제가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뭐 예를 들면 지역으로 가면 전주시, 그죠? 뭐 예서 목포시, 창원시 이런 단계를 맡겨드리는 거. 이걸 저희는 지역 신문 단위로 맡겨줍니다. 지역 신문. 지금 여러분 목포 경제신문이 저희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저희가 신문으로 가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주를 맡겠다. 그러면 전주 산업신문을 맡는 거예요. 또는 전주 경제신문을 맡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역시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면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신문사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어느 단계로 가면 되냐면 동단위를 맡으면 돼요. 가산동 마을신문, 월곶동 마을신문, 백오동 마을신문. 여러분 저희 기준은 동사무소 하나당 지역 하나. 저희 그 마을신문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마을신문을 맡으시면 돼요. 근데 마을신문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마을신문이 있고 하나는 스포츠신문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죠. 월곶동 스포츠뉴스. 그죠? 여러분 어차피 마을에서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반 마을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이나 차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스포츠신문이 특이할 수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 사정에 맞춰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동단위를 하나 맡아보겠다고 하면 동단위를 하나 맡겨드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신문을 세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창업신문, 지역신문, 마을신문. 근데 신문은 그래도 역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문은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지역은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가산동 창업지원센터, 전주시 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문 매체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나는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창업경영신문을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창업경영신문의 일종의 그 지역 담당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는 지역센터나 상권지사라는 또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개념은 똑같아요.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신문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문사를 맡기로 했으면 신문사를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나하고 함께 신문사를 할 사람들을 찾으면 돼요. 신문사를 같이 할 사람을 찾으면 신문사가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는 지역 그러니까 경제신문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저희 상권 저희 소속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이때 여러분 회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문을 맡으면 월 12만 원. 그냥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월 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회비가 월 6만 원, 월 12만 원. 근데 이것도 혼자서 맡을 때는 6만 원을 다 내야 되고 혼자서 신문을 맡으려면 12만 원을 다 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맡으시면 그것도 또 나눠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내가 전주 산업신문을 한 5명의 컨설턴트하고 함께 하면 그죠? 한 3만 얼마씩 내면 되겠죠. 그죠? 3만 원 내도 남겠죠, 돈이. 오히려. 그죠? 이런 식으로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10명이 운영하면 10명한테 다 1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죠? 나눠서 내시면 돼요. 저희는 비즈니스는 같이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야 뭔가 회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혼자서 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되셨죠? 하나 더. 여러분 아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특정한 분야를 맡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신문이 있고 신문이 아닌 상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건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카페가 전국에 한 10만 개 있잖아요. 그 10만 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만약에 치킨 산업신문을 하겠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치킨집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개념적인 업종을 분산해 놓고 특정한 지역을 맡는 것이죠. 둘 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저널리즘이거든요. 커뮤니티 저널이라고 불러요. 지역이든 이런 업종이 됐든 여러분 창업경영신문도 사실은 커뮤니티 저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지금 축구산업신문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축구산업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축구창업센터를 따로 운영하기도 있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이렇게 특정한 분야를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저희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으로 붙는 게 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의 역할이에요. 저희는 그걸 브랜드 매니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 단위를 맡던, 시 단위를 맡든, 구 단위를 맡든, 도 단위를 맡든, 특정한 업종을 맡든 항상 공통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일을 공통적으로 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공통으로 들어가요. 단 하나를 맡더라도, 단 브랜드를 하나를 맡더라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을 맡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전주 지역을 맡았다. 그럼 전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전혀 모르고 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동을 맡든 구를 맡든 시를 맡든 어떤 걸 맡든 간에 프랜차이즈 전문가로서 역할은 해야 된다. 이거 소속 컨설턴트의 의무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다른 뭐 특별한 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업이냐 겸업이냐 중요하잖아요. 다만 저희가 창업신문을 맡을 때는 전업을 요구해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올인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도 단위를 맡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겸업도 할 수 있고 전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비는 분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주를 다른 컨설턴트 5명하고 함께 맡는다? 그럼 1인당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직화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조직화를 유도해요. 함께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고 있다. 자, 뭐 여러분 사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혹시 한의원 경영신문을 한번 같이 해보실 분 안 계세요? 한의원 경영신문. 그러니까 이런 게 아이디어예요. 그죠? 전국에 한의원이 2만 개가 있어요. 여기 전국에 한의원이 2만 개가 있거든요. 그 2만 개의 한의원에 뭐 마케팅을 도와주든, 사람 뽑는 걸 도와주든, 뭐 약 만드는 걸 도와주든,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의사 지원센터가 됐던, 근데 저는 한의원 경영신문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게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서 하면 프랜차이즈 하나만 도와주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딱 하나만 도와주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가맹본부들은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맹본부들은 브랜드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내 돈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 돈 안 들이고 프랜차이즈 사업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할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본부장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본부장 역할을 할 테니까, 내가 본부장 할 테니까 같이 가맹 사업 한번 해보자고 하십시오. 안 맡길 것 같습니까? 월급 300만 원 달라면 안 맡기겠죠. 그죠? 처음부터 월급 300만 원 달라면 안 맡기겠죠.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뭐 처음에 내는 돈 없어요. 저희 목돈 없어요. 저희 그런 거는 안 받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하여튼 프랜차이즈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려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치킨 창업센터나 치킨 산업신문 저도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달려오십시오. 치킨 산업신문 정말 재밌는 사업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 알고 계시고
2단계에서 이제 더 깊숙하게 예를 들면 그 나는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저희하고 면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저희하고 일을 정말 해보고 싶으면 한 번은 오셔요. 회사로 오셔요. 물론 회사로 안 와도 일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승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택시 산업신문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근데 만들어 줬더니 포기하더라고요. 택시 산업신문. 택시 산업신문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만들어 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오십시오. 그게 컨설팅과 다 연계되고 교육과 연계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유소년 기자단을 무조건 같이 하세요. 동을 맞던, 구를 맞던, 돌을 맞던 유소년 기자단을 육성하세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사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생되거든요. 이걸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파생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논술학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논술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할 겁니다. 그 일을 무조건 같이 하세요. 컨설팅 하면서 같이 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하셔도 됐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지금